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자, 금년도 부산, 제주, 과천 마지막 UCC 독합니다. 토요 경마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깨진 것은 깨진 거고 부산이라도 금년에 마무리 잘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경주별로 깔끔하게 14경주입니다. 14경주인데 좀 지루할 거예요. 지루해도 경주별로 핵심적인 요소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조교 전문가니까 어찌됐든 간에 불안한 인기 마필 두 가지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불안한 인기 마필 또 복병권 또 김주현님은 승부 의지 이렇게 뭐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흐름을 진행하겠다. 자, 1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신마게임입니다. 데뷔전 맞이 않는 마필 중에서 여타 마필이 있습니다. 여타 마필이 있는데 8번이 인기 순위로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경주고 7번도 좀 팔려주는 그런 편성이고요. 여기 외곽에 있는 썬도 알파도 기존 마필들과 능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마필 참 저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기존 마필들과 능력받은 마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교 때 가장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마필 하나 있어요. 저는 1순위로 조심스럽게 배팅권 꼭 가져가시라 하는 마필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마 중에서 3,500만짜리 마필의 야후디 자마 근성이 좋습니다. 야후디 자마가 근성이 좋은 마필인데 야후디 자마의 3,500만짜리 싼 마필입니다만은 1번 그랜핀 1번 그래핀을 용감한 형이라는 마필과 일요일날 병합을 하는데 생각보다 주폭과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주폭과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능력검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형하고 병합에 제가 분석을 완벽하게 했어요. 이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 형님들은요. 1경주라서 1경주 마지막 경주는 제가 완벽하게 합니다. 제 스타일이라. 근데 조개 때 걸음이 비싼 마필은 아니에요. 가격까지 따진 건 아닙니다만은 야후디 자마 근성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에 대한 기대치 큰 기대치 있는 마필은 이렇게 아닙니다는 생각보다 용감한 형이라는 마필과 병합했을 때 부드럽고 주폭 파워감이 제법이에요. 이제마답지 않게요. 그래서 저는 이 1번 그래핀을 1순위로 배팅권 반드시 빼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마게임의 최강자 신마게임 또 안말 한정경주 이세마 레이스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죠. 우리 UCC 지금 8개월 촬영하면서요. 우리 김지원님 1경주 뭘 보고 계시는지요? 예, 당연히 인기 1위가 8번마 법천왕입니다. 도입 당시부터 27점 하방에서 큰 화제가 됐던 말이고 5,500만원 말값이 지금 공지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들은 얘기로는 말값이 억대가 넘어간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8번마 법천왕이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게 스타트를 끊어내기로 했습니다만 이내 이 가속이 붙으니까 막판에 쭉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주법도 괜찮았고 걸음도 괜찮고요. 요번에 이 코스케 기수가 이 마무리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발주 연습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연습한 효과를 실전에서 발휘를 한다면 법천왕이 무난하게 올 수 있는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8번마 태양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망아지 티가 상당히 많은 말입니다. 하지만 스피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을 받아버리면요 태양이 머리 치고 들어오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인기마 중엔 8번마 법천왕을 그나마 안정적인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마 중엔 6번마 태양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특별히 믿을 말이 없는 경주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리시는 말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느낌 좋으신 말 있으면 그거 놓고 때리셔도 되는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일단 제가 배당마 몇 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외곽에 있는 박지호 기수의 10번마 피코피코 있죠. 이 마필은 힘만 들어차면 무조건 뛸 말은 맞아요. 이제
상위군에 진출해서 중거리 이상의 경주에서는 턱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단거리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능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커 센트럴의 자마라서 그리고 또 앞말이라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데뷔전 경주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지금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시머마 피코피코의 달라진 걸음도 여기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인기마 중에 이 스타트가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라스트 집중력이 상대 중에 가장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6번마 남독축제라는 말이 등짝은 약해졌어도 여기선 일단 보여준 걸음으로는 반치수 윗구미에 있는 마필이 맞기 때문에 6번마 남도축제도 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인정을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폭스레이라는 말이 14주 만에 나오는데 이 폭스레이는 꼬장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그거 교정하겠다고 이 출전 주기가 생각보다 길게 지금 잡힌 말입니다. 상태가 어디 나빠서 출전 주기를 길게 잡고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폭스레이도 데뷔전 경주 당시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달라진 걸음을 충분히 이번엔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엔 6번마 남도축제만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덜 팔릴 5번마 폭스레이 거기에 종합집 백판말 외곽에 있는 10번마 피코피코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 재밌는 마필이 또 이제 인기 끌 겁니다. 바로 5번 폭스레이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 텍스트상에 아주 강력한 인기였습니다. 데뷔전 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결국은 저도 뒤로 돌렸고 자빠야 되면서 111배를 배당에 빌미를 제공했는데 저도 적중에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마리 맞추고 한 마리를 우차를 못 찾았는데 데뷔전 때 폭스레이가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맨인피 잡았는데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연적인 현상이죠. 한 번 뛰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기술적으로 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놓고 갈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이번에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경주에서 1순위로 우선 보고 싶은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기가 5번, 6번, 5번이 아마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2세만 했는데 6번 남도축제도 지난번에 비해서 조교광도 데뷔전에서 지난번에 비해서 크리킥 잡마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괴력을 발휘했는데 나름대로 가져갔는데 조교광도는 올렸어요. 조교광도는 올렸는데 그냥 싹 마음에 안 들어요. 싹 마음에 안 들어요. 크리킥 잡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발력을 힘만 차면 무조건 순발력 보여줍니다. 무조건. 그런데 데뷔전 때 가능성 있는 그런 보였던 마필이 하나가 이번에 조금 빠릿해졌어요. 마음에 조금 듭니다. 조금. 바로 4번 대승축제입니다. 저는 대승축제를 5번, 6번 대길 막곤에 5번, 6번 대길 막곤에 4번 대승축제가 인기 뭐 상위권을 팔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대승축제가 데뷔전보다는 제법 빠릿해졌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그림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그 대승축제 4번 대승축제를 여타 마필과 폭탄 배당 마필도 뭐 있던 보입니다만 싹 그렇게 100%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는 인기 3강 중에서는 4번 대승축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순위를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안말 한정경주 이성훈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따로 녹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경마에서 하셨어요. 3경주가 UCC 첫 번째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 잡은 이유가 복병을 쪽으로 갑니다. 길게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복병을 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2세마와 3세마의 한판 승부입니다. 2세마와 한판 승부인데 2세마 3세마 한판 승부인데 지난번에 비해서 완전히 마필이 달라진 마필이 있습니다. 완전히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속보 후보 때 강한 적용 아닙니다. 물론 강한 적용도 시켰습니다만은 마필이 아주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UCC 첫 번째 승부처 초장 오전장에 점심 때 이렇게 강승부를 최대 승부처 UCC 중에서 가장 느낌이 좋은 초청이 선정한 이유는 그만큼 제 나름대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그냥 복병을 추러 갑니다. 2세마, 3세마에 섞어져 있는 안말, 한정경주, 임원경주 1300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필이 있습니다. 편성을 보고 출전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작품되고 승부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이번 주 1호 경마 2012년도 부산, 제주, 과천 다 합쳐서 메인 승부처 마지막 경주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 안말 한정경주의 장점이 있는 김지원 의원님 뭘 보고 계신지 소스 좀 주시죠. 예, 여러분들께 김지원 의원이 추천드리는 말은 선행을 받으면은 여기서 무난하게 올 수도 있는 4번마 왕설기입니다. 데뷔전 경주 당시에도 배당판을 그야말로 뭐 초토화시키면서 파워캠프라는 능력 마필과 여유있게 동반 입상을 했던 말이고, 직전 경주 당시엔 조성공 기수가 말의 습성을 아예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 3착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요.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들 이 실전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말들밖에 없는 경주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의 습성을 한번 기승해봤던 조성공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왕설기를 기승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왕설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선행 전개만 연출해 준다라면 1300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소화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4번마 왕설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성원 의원님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성원 의원님과 한 배를 타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영광의 레이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기 1위입니다. 근데 저는 영광의 레이스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앞으로 엄청나게 뛸 말입니다. 1번마 불패가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불패가도라는 말은 데뷔전 경주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나 기쁨의 위닝 스트리트 이 한방으로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어쨌든 뭐 승부 막건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패가도라는 말도 거의 뭐 2차권과 엇비슷한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승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5점 하방이 승부를 좀 신중하게 하는 집이에요. 데뷔전 경주에서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승부를 확실하게 아꼈던 말이고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불패가도가 의도적으로 1200까지 쓰면서 승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이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강하게 읽어줄만 하더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12번마 영광의 레이스가 끌 수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1번마 불패가도가 충분히 이 인기마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가 이제 2세마 레이스인데 어차피 인기마를 팔려주는 외곽에 있는 12번 영광의 레이스, 여기 10번 금노다지, 마필은 뭐 보나마나 2000% 데끼를 팔릴 겁니다. 2000% 데끼를 팔릴 건데, 영광의 레이스는 지난번에 경주 전개를 조찬훈 기수가 참 잘 풀었어요.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마필은 이번에는 조교 열심히 시켰습니다. 이런 마필은 경주 전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번에도요. 물론 조성공 기수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탑 레이스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풀 겁니다. 지금 미착승문에 걸려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복경권을 팔려줄 수 있는 마필, 외곽만 아니면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 10월 19일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저 데뷔전 이후 지금 3번을 뗐던 더구름이 잡았는데요. 바로 외곽에 있는 송영준 기수 안장이 14번을 보고 싶어요. 조개 패턴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요. 보고는 싶은데, 이제 더그름이 잡아가 이제 3번 띄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서서히 이제 어떤 변화가 실전에서 나타나면 4번 다, 리비어 자마라는데, 사이언스 오리 자마, 더그리 자마, 이 3마 활동은
네 번째부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부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해요. 이번 주에 이상하게 그 22조 유충렬 조교사님의 마필들이 조개발을 세우고 출전하는 마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22조에서 아마 유충렬 조교사님이 강공이 이상 됩니다. 또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도 몇 개 보이고요. 그래서 자, 인기 순위에서는 뭐 공동 1위로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기 2위권에 팔려줄 수도 있겠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자, 매니피 자마에 조금 더 빠릿해진 아주 제가 외곽이라고 부르는데요. 10번 금도다지. 참 독특한 기승술입니다. 독특한 기승술이에요. 김동영 기수. 부상을 2번 당했는데 오랜 공백기에 있었죠. 금년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같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저는 10번 금노다지가 조금 안정감이 있다. 10번, 12번 중에서 저게 패턴을 봤을 때 10번 영광의 레이스와 10번, 12번 대기를 팔렸는데 10번이 1순위를 보고 싶고 인기 순위 조금 밀려있는 외곽에 있는 15번 와일드 버닝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이번부터 네 번째부터 신경 써야 된다. 자, 인기 순위에서 조금 마필 중에서는 10번을 우선 보고 싶고 비인기 마필 중에 12번 와일드 버닝을 좀 외곽에서 좀 아리까리 합니다만은 이번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마련경주. 제가 조금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저기 보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코감기를 겨울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린 자체가 마스크도 쓰고 모자 쓰고 장갑 껴요. 난로도 조그만 전기 난로 조그만 있거든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과천벌 새벽은 한 4, 5도 넘으면 낮아요. 굉장히 아마 혹시 오신 분들 가끔 휴장기 또 오신 분 계시는데 굉장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 5경주 혼합 4군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편성입니다. 6번 슈퍼 강자가 아주 강력한 인기 마필로 여기에 유광희 기수의 안장에 감량의 멜트가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8번 찰리 그라스도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고 여기 조성공 기수의 안장에 역시 스타볼트도 인기마로 팔려주는 그러한 레이스다. 네. 사실 편성이 어영병하니까 안 볼 수는 없어요. 가전은 갑니다만은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팔려주는 마필들 인기 마필 이렇게 어영비한 편성입니다. 중급에서도 쳐지는 전형적인 기본마 편성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마필들의 싸움이다 보니까 즉 2세만 레이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배당이 꽝하고 터질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는 레이스가 하다 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 중에서 저게 패턴을 완전히 바뀐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데뷔전 때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번 동안 적당히 인기 끌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직구석에서 패턴을 변화 보였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최시대 기수의 안장에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있는 라프 에리테 요 마필을 지난번에도 체력에 전기하면서도 막판 걸음이 이렇게 시원한 걸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놓고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요. 놓고 간 마필인데 내치로 기대는 습성은 약간 있어요. 근데 인코스 2점이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지금 연속해서 기승하는 거 봐서는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떤 마필인지 알 거예요. 최시대 기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거 아닙니까? 이 마필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걸음이 조금 빠릿해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힘이 빠오감이 날카로운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여타 인기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맞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뭔가 어떤 조금 부드러워졌고 동시에 날카로움가 있고 뭔가 조금 그 바란스가 좋아진 마필 2번 라프 에리테를 1순위로 조심스럽게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경주, 김조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요? 예, 6번마 슈퍼강자가 출전 텀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이 오른쪽 뒷다리가 좀 안 좋아져서 출전 주기를 길게 잡고 이번에 지금 경주에 투입이 됐는데요. 훈련 때 걸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슈퍼강자는 능력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세게 보고 있는 말이고, 데뷔전 때 전개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꼬였음에도 막판에 결국 인기 값어치를 내줬던 12번마 스타볼트도 말이 괜찮습니다. 6열둘이 일단 2강 구도로 배당판에 형성이 될 수 있는 인기 마필을 드리고, 이 두 마리를 깨겠다고 가는 말이 데뷔전에 나서는 여러분들 뭐 혈통도 다 아실 거예요. 티즈 원더풀이라고 이 서울의 6조 마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티즈 토리아 있죠. 거기에 부산 경마장의 파인 공주, 이런 마필들의 이 북의 형제마 4번마 최강 디바라는 말이 의도적인 1200 출전을 하면서 데뷔전 강공 승부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뷔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때리고 있는 5번마 메인스타도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지 하무선 마방에서 이번에 마음먹고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 12이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4번, 5번의 이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6, 12 대끼리 한 방으로는 때릴 수 없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당일 뭐 승부 이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4번마 최강 디바나 5번마 맨스타 형군에서는 누굴 만나도 충분히 자력으로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6열들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4번, 5번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내둬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 12번 스타볼트는 그 데뷔전 때 인기 끌어서도 꼬장기를 부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타볼트? 그쵸?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래서 12번 스타볼트 놓고 큰일 납니다. 자, 6경주 가겠습니다. 혼합 4군 1300m.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1호 경마 부산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나와 있죠. 빠지지 않는 축 4번마 최강불패, 1호 경마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가 4번입니다. 직전 이 매직 댄서라는 괴물을 만나는 바람에 막판에 뭐 잡아먹을 듯이 올라왔어도 3마 신차 아쉽게 2착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이번에 거리가 1300m로 늘어난 게 오히려 이 최강불패에게 더욱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뭐 직전처럼 무식하게 뛸 매직 댄서 같은 말도 없는 경주고요. 그래서 4번마 최강불패는 저 역시도 인정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붙여 때리는 말이 남들이 좀 덜 보는 말들이에요. 팔리는 말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팔리는 말들이 아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을 딱 두 마리만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축에 때리고 맞히기, 자, 두 구멍이면 이거 환수 무조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되는 말 두 마리만 가지고 4번마 최강불패 놓고 6경주 시원하게 한번 한구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이번 경주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예요. 이제 3번 컬러미 골드하고 몰라, 제가 봤을 때는 3번, 4번이 아마 대기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최강불패라는 마필은 지난번 승군전에서 연투를 노리면서 강자 만나서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혼합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가능성 있는 편성으로 나왔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각도 생각하고 싶어요. 좋은 각도 생각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이세마가 크리킥 자마가 앞으로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1300에서 조성공 기수와 최강불패가 바로 혼합으로 나와서 통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리 어영만 편성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 중에서 조금 쉽지 않는 레이스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 김전님 부산도 갔다 오셨으니까 부산도 직접 보고 확인도 하고 조여도 보고 왔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UC 추천경주니까 저는 유광희 기수의 안장에 지난번에 멋지게 추입으로 올라와서 330배의 주인공 기본마 편성이 있습니다만은 컬러미 골드가 지난번 못지않게 상태가 괜찮아요. 오히려 조교 강도는 올렸어요.
그 상태 나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컬러미 골드를 우선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 조금 보충사항 하면 이제 추천이니까 본인이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외곽에 있는 사연이 있는 마필도 정동철 기수의 안장에 무적 강호도 무적 강자 무적 강자도 지난번부터 조금씩 변화를 생겼다. 제가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번 또 착지 불량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14번 무적 강자도 조금 인기 순위에서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 약간은 밀려 있습니다만, 영마필이 막팔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막팔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영마필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질지 모르겠고요. 이제 이 4번 최강불패라든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 더 하나 말씀드리면 4번 6번 에이시안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체중이 좀 빠져야 돼요. 둘 다. 이런 상태까지 제가 UCSG 언급드린 것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서 체중 많이 나가면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겨울과 여름을 따져봤을 때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마필 체중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돼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섬유질이 굳어지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동물도 똑같습니다.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지방질이 빨리 굳어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 뭐 생리학적인 측면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름과 겨울 아주 예민하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체중 상태 변화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꼭 신경 써야 돼요. 4번, 6번도 당일 내시장 상태 체중이 무조건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3번 컬러미 골드를 조심스럽게 1순위로 보고 싶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지원님이 첫 번째 오늘 1호 경마 승부처니까 UC 추천위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500m 별정호비 경주. 이번 경주도 출마가 없는 경주죠. 혼전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달리 2착 3착 승물에 걸려있는 마필 많아요. 많은데 자 여기서 갈까 말까 추천연주 갈까 말까 고민했던 마필 딱 한 마리만 깔끔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성대 기수 때문에 한번 제대로 엿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아마 김지원 의원이 실제 웃은 것 보니까 대충 알 거예요. 제가 금년에 이성재 기수 때문에 부산 이성재 기수 때문에 말모르 실수로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말모르 실수로 큰 배당을 놓쳐서 상당히 지금도 진하게 아쉬움이 남아있는 경우인데 뭐 구체적으로 지나간 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1번 강산무적 1번 강상무적 최기중 기수 조창호 기수 이렇게 타다가 약간의 인기 뭐 어느 정도 약간 팔리는 마필인지만 인기만 혼전 경주에서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는 경주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승부조에 끝마치고 구조에서 최강의 조교를 시켰던 마필 이성재 기수의 허우정맨 또 잘 타던 또 기가 막히게 타요. 이성재 기수의 안작에 1번 기본 순발력도 약간 있습니다. 1번 강산무적 웬만하면 그냥 현장 이상 상태만 이상 없다 웬만하면 좀 놓고 갈 예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7경주 김지원 의원 뭘 보고 계시는지. 예, 개인적으로 저는 강축으로 보는 말이 6번만 인디밴드입니다. 데뷔전 경주 당시에 편성이 그야말로 국산 최강 신예마들의 총출동한 경주였죠. 이세마 대상 경주에 나갔던 스피너맨도 있었고, 직접 아까 오전장에 이제 출전하는 제가 강축이라고 말했던 최강불패를 이겨버렸던 이 매직 댄서라는 말도 인디밴드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주위의 우려와 다르게 1400을 곧장 돌파까지 하면서 제 19점 하방에 떠오르는 신예 기대주로 급부상한 말이 인디밴드예요. 이번에 거리가 100m 더 늘긴 했습니다만 안장이 직전 양영남에서 유연명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안장의 안정감이 더해진 경주라면 이번에도 무난하게 능력 발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마침 팔리는 말 중에
다리가 안 좋은 말들도 몇 두 있고요. 또 상태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말들도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팔리는 말들이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면 6번마 인디밴드가 무난하게 정녕 올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해서 직전에 이어서 뭐 데뷔전 때도 강추를 드렸고 직전에도 강추를 드렸고 한 번 더 6번마 인디밴드를 7경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 4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강축에 후착 잡는 경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축이라 하면 11번마 아멜스 아톰을 강축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직전 대끼리 팔릴 때는 숨도 안 쉬고 잘랐단 말이에요. 왜냐?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모래를 맞으면 말이 겁을 내고 못 쫓아가는 그런 악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래 안 맞고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외곽 게이트 내지는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한 마필이면 분명해요. 자, 이번에 외곽으로 걸렸습니다. 마침 안쪽에 빠른 말도 없고 얘 외곽으로 있는 말들도 그다지 빠른 스피드를 가진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성공 개수가 무난하게 이 모래 안 맞으면서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멜스 아톰 직전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은 충마도 없고 후작도 없어요. 충마도 없고 후작도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멜스 아톰은 2세 마필이고 지난번에 아직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10월 19일 날 인기 1위 마필 인정하고 후착권 복병을 노려서 저도 75배 적중을 시켰던 마필이에요. 후착 가져가서 했는데 초교는 열심히 시키는데 그냥 싹 내키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싹 내키지가 않아요. 초 자체만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뭐 물론 이번 편성 자체가 같은 조건의 2세마 레이스 2세마 3세마도 있습니다만은 또 앞말도 있고 순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승문전 맞이하는 김동영 기수의 안당의 볼트 레이는 지난번에 비해서 특별히 어떤 걸음의 변화는 없어요. 저도 추천 경주 가져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추천 경주 가서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비해서 역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폭풍 정설도 있고 역시 승문전 맞이하는 승리 그랜드 7번 8번 승문전 같이 승문전 맞이하고 있고 여기 이제 폭탄 배당이랄까요? 폭탄 배당은 아니겠네요. 폭탄 배당은 아니지만은 제가 복병권 마필 하나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럭키 다이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순발력 있는 마필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썩 인기 마필들이 싹 눈에 그냥 믿을만 하다. 그냥 요런 게 눈에 안 띄니까 안 띄어요. 제 눈에 제 기준으로는요 안 띄어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복병권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허우적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임금님 기수가 세 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3-3번.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3번 연속 기승하고 있는 3세 안말 박금방 기수의 안장에 2번 스프링걸. 제가 11월 2일 날 놓고 추천연주 갔던 사람입니다. 바닥을 기어서 11착을 돼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요. 개망신 당했습니다. 왜 바닥을 기었는지 저는 제 기준에서 물론 입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닥을 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의 금만 기수께서 바닥을 기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시켰습니다. 저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있었어요.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2세 마필들, 인기 마필들, 기존 마필들 그렇게 싹 마음에 안 들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앞전에 12월 2일 날 추천해서 놓고 추천경주까지 갔던 추천경주까지 갔던 2번 스프링걸이 이번 경주 복병권이다. 이번 경주 복병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400m 별정 오비.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말인거 이번 경주도 강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강축이 없는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 여타 마필도 다 있습니다. 여타 마필도 있고, 또 있습니다만은, 강공작전이 인기마를 팔려주고 있네요. 강공작전이 인기마를 팔려주겠고, 여기 강자의 미소 2세 마필도 역시,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당일날. 체중 아까 얘기했죠. 겨울철 체중하고 여름철 체중하고는 겨울철에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이성이 있겠습니까? 복병권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번 주 22조 마필 조심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필 하나하나, 경주 전체의 조그마한 맥락,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각 마방, 전체적인 승부 패턴, 전체적인 맥락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제가 22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어요. 22조 마필 조심해야 된다. 자, 제 구경주 기복마 변성 2세 마필 중보다는 3세 마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조견을 살살살 시키는 꼬라지가,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강조를 시키든지, 조견 살살살 시키면서 구보 때 파워감이 좋은 마필. 22조. 우리 10번 스위트 뮤직. 10번 스위트 뮤직이 복병이에요. 여기 복병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들은 2세, 물론 2세 후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져졌겠죠. 파워감이 다져졌겠지만은 3세 이상의 마필 중에서는 10번 22조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도 말씀해드렸고요. 10번 스위트 뮤직을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 22조 조심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전체적인 맥락, 그 다음에 인기 마필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 구경주 간단하게 복병권 10번 스위트 뮤직을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주현 의원님 뭘 보고 계신지 소스 좀 주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의 차이 때문인데, 이 6경주부터 후반 경주까지는요, 제가 봤을 때 다 강축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번 9경주도 당일 단승식 1.0배가 유력시 되는 1.1배 나올 것 같네요. 13번마 강자의 미소가 강력한 축으로 저는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이 10월 21일 날 부산 이세마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던 강자의 미소, 레이스의 전개가 꼬이지 않은 발주 실수만 없었으면, 그리고 방해만 안 받았으면 강자의 미소가 대가리를 충분히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결국 서울 부산 통합 이세마 대상 경주에도 출전을 포기하면서 직전 11월 달에 1박 경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거품을 물었죠. 붙들고 오는 말이다. 파인 공주를 8만 신차 이겼는데,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 파인 공주가 나왔으면 인기순위 몇이었을까? 강자의 미소 대신 파인 공주가 나왔어도 파인 공주가 올대가리 잡혔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파인 공주 나와가지고 대차이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8마신 이겼던 게 강자의 미소기 때문에 지금 상대마 해봐야 6번마 마랭고, 이겨봤던 마랭고가 인기마로 지금 상대마로 떠오르는 경주라면, 여기서 정말 최규준 기수가 장난만 안 친다면 무난하게 저는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마 강자의 미소를 강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기마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놓고 좀 때리실 만한 게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0경주입니다. 국산본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서울 이세마 필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줬던 이 통합 이세마 챔피언입니다. 3번마 야풍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야풍이란 말과 강자의 미소가 결국 사이좋게 지금 찢어가지고 출전을 했어요. 원래 야풍은 이 1400이 아니라 1600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마방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600에 나왔고요. 어쨌든 이 강자의 미소랑 만났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야풍 피해서 구경주에 간 말들 몇 두가 있고요. 또 이 구경주에는 야풍 무섭다고 1400으로 나온 말들도 있고, 어쨌든 이 10경주도
야풍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보여준 걸음, 그리고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 그리고 이번 훈련 때 보여줬던 그 탁월한 탄력감이라면 늘어난 거리도 무난하게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마 야풍을 축으로 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 제가 이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은 당일 뭐 팔리는 말이 많습니다. 6번마 천년나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경주고, 나머지 마필 몇 두가 팔리는 경주인데, 자, 이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야풍과 같이 2세마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10번마 세계최고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경주 당시에 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말 상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줬다고 이 1조 마방에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착순에는 모습을 비춰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조성공 기수로 안장이 교체된 것도 플러스 요인이고, 이 서울에서 부산 내려와서 이 충분히 말을 휴식시키면서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야풍과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마 세계 최고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번식 경주는 3번, 10번 두 마리의 우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의원님. 예, 뭐 야풍이 인기 아주 강력한 인기말을 팔려주겠네요. 근데 뭐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뭐 충분히 입상 도전합니다. 다만 요마필도 저도 추천했어요. 추천했던 마필인데 뭐 레이스가 뭐 이렇게 좀 꼬였죠. 꼬이는 바람에 방해도 있고 뭐 이상하게 좀 금년에 이상하게 부산이라든지 대상 서울 과천이라든지 대상경 때 심의가 많이 걸렸죠. 이달이 금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상 경주는 굉장히 그 강승부가 걸리거든요. 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쿠스도 그랬어요. 아니 오쿠스도 그랬고요. 레이스가 막 이상하게 꼬여요. 심의가 많이 걸렸어요. 예. 좀 평이, 이렇게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심의가 걸린 경주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경마 24년 했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금년에 심의가 많이 걸린 경주가 많았어요. 이몽윤도 지난번에도 이거 대상윤 때도 2, 3화 레이스 그랬는데. 자, 여기에 저는 조금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2세 마필들이 뭐 잘 뛸 거예요. 이제 2세 후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3세 마필 중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세 마필 중에서 저게 패턴이 바뀌어진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지구력 유지로 길게 시켰다가 이번에는 스피디하게 아주 강한 스피드를 향상을 시킨 마필 하나 출전합니다. 이건 뭐냐? 변화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구보 유지로 길게 시키다가 지구력 향상을 시키다가 이번에는 스피드한 습보 유지로 약간 그 패턴을 약간 슬그머니 바뀐 마필 하나 있습니다. 뭐 약간은 팔려집니다만은 5번 오케이트 리플입니다. 5번 오케이트 리플을 이번 경기에 빼면 안 돼요. 마필 한 발 있는 마필이고 이렇게 탄력도 제법 나옵니다. 탄력도 배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소은이는 조심스럽게 놓고 갈라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놓고 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2세 마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3세 마필 중에서는 막판 뚝심이 있는 이번에 저게 패턴의 스피드한 향상을 보였고 패턴을 슬쩍 바꾼 마필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10경주 인기 마필에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5번 오케이 리플을 조심해야 된다. 배팅고 가져가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300m 별정 일시 김지원 위원님의 이번 주 금년도 부산 제주 과천 UCC 메인 승부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조금 이따 이제 들어보시고요. 자, 이번 경주도 충마도 없고 혼합 상군의 뭐 전형적인 인기마 접전이면서 꽝하고 인기마 접전이죠. 인기마 접전이면서도 꽝하고 터질 수 있는 이번에 3번 승부자 맞이하고 있는 지난번 선에만 없는 편선 선행을 받으면서 막판에 여유까지 보였던 10번 시노매트 여기에 초계 패턴을 완전히 바꾼 마필 폭풍 히어로
또 기존 인기 마필 중에서는 2번 유토피아골, 역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3번 글로벌 진주, 여러 마필, 지난번 또 281배의 주인공 4번 별빛처럼, 기본 가락이 있는 호심탐탐 선행만 노리고 있는 5번 푸르미르, 여러 마필들 역시 승문전 3군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8번 홀드 더 모스트토. 충막 없어요. 인기맛 접전이에요. 근데 인기 마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비인기 마필들이 꽝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경주를 혼합 경주의 강자, 혼합 경주 상당히 강점이 있고 안말 한정 경주 강자인 우리 김지호님의 금년도 마지막 메인 승부처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어렵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렵게 분석을 했는데 김지호님이 뭘 이렇게 강하게 노렸는지 어찌됐든 간에 보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메인 승부처 삼았을 건데 저는 딱 한 마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적 이수의 안장에 지난번 281배 주인공이죠. 281배 주인공. 이 지난번 못잡기 좋아요. 지난번 싸운 게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 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이 1300m 거리 경험도 있고 1200m, 1300m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막발 한 발 있고 막발 한 발 있는 지난번 제가 복병을 사실 언급했어요. 근데 놓고 가지 못해서 적중에 281배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4번 별빛처럼이 이성적 이수 때문에 또 팔리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약간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일본도 야무진 놈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승문전이거든요. 상군 승문전인데 저는 이 별빛처럼 지난번 281배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지난번 못지않게 괜찮다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혼전 경주인데 인기만 혼전 경주인데 저는 4번 별빛처럼 뺐던 거 빼지 마시라. 빼지 마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어려운 경주 UCC 메인 승부처로 잡았는데 우리 김지훈 위원님은 이 어려운 경주를 어떻게 또 메인 승부 잡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힌트 좀 주시죠. 예, 2012년 마무리 승부기 때문에 꼭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꼭 좋은 결과가 나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1호 UCC 메인 승부로 공지해드렸던 이 10경주도 제가 예매를 좀 부탁드리면서 예매 승부로 가져가서 이제 한 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번 11경주도 지금 제 마음으로는 그냥 옵니다 승부를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놓고 때리는 축으로 오픈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딱 두 방으로만 승부를 볼 겁니다. 최근에 못 뛰었다고 이번에는 인기도에서 다소 밀릴 수밖에 없는 12번마 폭풍 히어로가 자기 단점을 제대로 보완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선 5마신 이상 우승도 충분히 가능해요. 능력으로 얘네한테 질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해서 이번에 김동영이가 김동영 기수가 칼을 갈고 제대로 만들고 출전하는 12번을 놓고 마무리 2012년 마무리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붙여 때리는 말도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는 마필들입니다. 액면이 혼전이기 때문에 12대가리에 두 방 때리면은 무조건 여기선 속된 말로 상한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2012년 개미를 장식하는 승부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변수 없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국산 2군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능력마 3마리 간의 싸움으로 일단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5번마 무적대오, 8번마 금포 여왕, 거기에 1400. 특히나 최근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12번마 정상정복까지 일단 액면으로는 3파전인데 자, 이 중에 김지원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8번마 금포 여왕입니다. 최근에 내용 있게 좀 빼고 넣고 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마방에서 우승까지도 해보겠다고 1400
1400m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나온 말이에요. 물론 막강한 상대의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1400m라면 금포여왕도 절대 꿀리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판단이라 자, 이번에 경주 조건 맞을 때 강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마 금포여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잘 설명을 드려서요. 자, 데뷔 이후로 6연속 입상에 성공하다가 지난번 6연속 입상에 실패한 마필이 바로 11번 미스터 크래쉬입니다. 이번에도 인기만 팔릴 거예요. 근데 이 마필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내가 드리지 않게요. 당일날 일요일날 반드시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좀 빠릿해졌어요. 만약에 11번 미스터 클래식 당일날 체중이 적당하게 입상했을 때 체중이 빠지지 않았다면 또 버려도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기말 혼전 경주에서 또 인기말을 팔려줘요. 이 마필은요. 아시겠습니까? 11번 미스터 클래식은 당일날 입상했을 때 체중을 찾지 못하면 빠지지 않으면 또 버려도 된다. 이 굉장한 중요한 상황을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지현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인기 끌었던 8번 금포영화 지난번에 인기 2위권이나 팔렸어요. 나 쳐다보지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버리면 안 돼요. 빠릿해졌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픔을 줬던 마필 두 마리 추천합니다. 인코스 쪽에 두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황금장군. 지난번 이거 놓고 추천연주 갔어요. 바닥을 기어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1800 중거리에서 임성실 기수가 아주 바닥을 기어가지고 도대체 바닥을 길 수 있는 마필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 기술 교체되면 보자. 이렇게 제가 체크했습니다. 체크해놨는데 최시대 기술 안장 교체돼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폭탄 배당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2번 토치 지난번 이 마필을 놓고 결정타 막방 한 발 부족으로 놓고 추천 경주 가서 아쉬움이 찌라게 남아있는데 지금 김용균 기수가 교체됐죠. 김용균 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기승 정지를 당했는데 비록 안장은 좀 불안합니다. 경주 전개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1200에서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도 있고 선임력이 있어요. 지난번 선임 된다고 제가 선임이 되기 때문에 토치 놓고 추천이 갔거든요. 근데 아쉽게 삭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11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미스터 클래시에 드렸고 정상정복도 2세 마필로서 비록 핸디가 50이니까 이거 거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난번 이 마필은 외측 사연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정상정복도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외측 사연기가 있기 때문에 핸디캡 경기에서 2세 후반입니다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외측 사연기 있는 마필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내측 사연기 있는 마필이 쉽게 조금 고쳐지기가 쉬운데 외측 사연기 있는 마필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저는 지난번 놓고 추천위원이 가서 아쉽게 선착됐던 토치 선임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죠. 2번 토치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했습니다만 12경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3경주입니다. 혼합일군 2000m 핸디캡 경주. 좀 편성이 어영병하네요 조금. 근데 어영병해도 김영광 조교사님의 조교 역시 어영병하면서 선행만 없는 편성의 선행을 받고 지난번 우승했던 4번 누리체강 여기에 그레이스틴션 영화필들이 인기마로 또 팔려주고 있고 천재보고도 조금 인기마로 팔려줄 수 있는 연승대로 여기 왜 나왔죠? 감량 때문에 나왔어요. 감량 때문에 여기 이제 복병권이로서 안장은 더럽게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조청원 교수 안장에 9번 상승거탑 여기에 지난번에 걸음이 제 기준은 아니었는데 입상했던 10번 행복들음 여러 마필이 팔려주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재능금 받고 있는 폭탄 배당 퓨리스 판테스 금년에 딱 한 번 재미봤습니다. 금년에 딱 한 번 재미봤는데 아무튼 뭐 여러 마필도 폭탄 배당 있는데 저는 부담 용량 1kg 늘어났고 그래도 항상 보면 저게 약해요. 근데도 입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어지는 물론
물론 제가 지난번에 후차로 가져갔던 마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 8번 두드림이에요. 두드림인데 적용도 올렸고 조금 샌디도 유리하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그냥 마음에 100% 안 들더라고요. 100% 그냥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긴가민가 하고, 여기에도 인기마 중에서는 참 무서운 집구석이에요. 이 마필. 참 김영광 마방에 금년 2012년도 그랑프리 챔피언 마방이죠. 4번 19조 마필의 4번 누리채강을 인기마 중에서 1순위, 복병권이라서는 8번 박성광 기수의 안장의 8번 두드림, 이렇게만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 김지원님 뭘 보고 계신지 좀 소스 좀 주시죠. 예, 원래 이 외산 랭킹 1위까지도 탐낼 수 있었던 게 이번만 피어리스 판티너스고, 국산마 랭킹 순위는 물론 뭐 국산마 판도로 호령했던 연승대로까지 출전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두 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마 피어리스 판티너스는 현재 상태가 100으로 따지면은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연승대로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우기 위해서 얼마 만에 50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혼합 경주 핸디캡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핸디캐퍼들이 50위를 때려버렸어요. 제 마망에서는 이제 입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민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연승대로는 뭐 최근 한 1년 된 것 같아요. 얘 뭐 팔리는 말든 신경을 안 썼던 말인데, 이번에는 52kg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마들 중에 제가 좀 보는 말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저희가 이 누리채강의 행복드림이 단통승부 아니었습니까? 행복드림이 이 누리채강까지 좀 잡으면서 쌍까지 왔어야 한구라가 됐었는데, 자, 어쨌든 이 두 마리는 요번에 저는 좀 덜 보도록 하겠고요. 이 9번마 상승거탑이 최근에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와서 계속해서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말인데, 요번에 이 소속조 관리사, 특히나 이 27조 관리사가 조교를 끝내주게 하는 관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관리사가 직접 만지면서 말이 몰라보게 다시 좋아진 상태입니다. 해서 이 9번마 상승거탑을 요번에는 한번 놓고 때려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수 있는 누리채강이나 10번마 행복드림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13경주는 배당으로 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거탑은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놓고 가면 마필이에요. 예. 자, 14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죠. 올해 부산 마지막 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 1군 1600m. 자, 올해 대미를 이성은 위원님께서 장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UCC 1호 경마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승배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600거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꼭 봐야 되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13번마 킹 오브 더 킹이라고, 최근에 생각보다 걸음이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유가 있죠. 바로 이 11월 달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이 오른쪽 다리 질병으로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직전에도 일반 경주 출전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인기만 끌고 이제 인기 값어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킹 오브 더 킹이 이제 마필 컨디션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구불량을 많이 늘리면서 확실하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이 김용근 기수가 지금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성실 기수가 지금 뭐 거저 먹게 생긴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1600m 코너 2개짜리 경주라면 킹 오브 더 킹이 이 올수가 선행받는 페이스도 충분히 따라가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마 킹 오브 더 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금년도 마지막 경주가 바로 14경주입니다. 그리고 저희 추천 경주도 마지막 경주인데, 이거 추천 경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담은 되겠죠. 부담은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추천경주 자신있게 잡았던 것은 실패를 겁내지 않고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모두 하자가 있습니다. 모두 하자가 있어요. 올수
뭐가 급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핸디가 지난번 선임으로 입상했어요. 야, 이번도 핸디 늘어났는데 1600, 이 정도 530kg대 덩치마필이 이 정도 소화하면 어떡해. 지난번 선임으로 들어왔는데 선임으로 우승까지 했는데 이런 쪽으로 맞겠죠. 하자가 있어요. 파워감이 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또 승군전에서 742배의 주인공이죠. 742배 풀킨. 분명히 인기만 팔려요. 부담도 늘어났습니다만 모두 하자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들, 연타 마필들 또 팔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어요. 자, 최근 연투하고 있는 올수, 풀킨 지난번 필 여기에 조금씩 팔려주는 마필 킹 오브 더 킹 우리 김전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어차피 또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적당히 팔려주는 인기 마필 모두 좀 하다가 있기 때문에 팔려줄 수 있는 9번 번투인까지 승군전이죠. 여러 마필도 팔려줄 수 있는데 저는 복병을 주우러 갑니다. 복병을 주고 가는데 인기 마필 분명히 하다가 있고 복병급 마필 상태 얼음새이기 때문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풀킨에서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에버니스트를 넣고 풀킨하고 올수에 때렸어요. 1700배인가요? 굉장히 비단이 높았습니다. 근데 에버니스톰을 제가 금년에 여름 마시다가 금년 봄에 한국라에서도 추천인줄 갔어요. 한국라 핸들 마필인데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갔더니 에버니스톰이 만신차 없이 사착되고 풀킨하고 올수가 들어오면서 초고배당이 터졌습니다. 아시죠? 올수는 그 중간에 한 번 더 추천했고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과감하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부담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가능하게 복병급 마필 매두가 보여요. 3번 지난번 바닥을 깼던 3번 강호 굴림, 4번 아바타 주아, 여기 외곽에 있는 12번 천지스타. 3, 4, 12 중에서 저는 50%만 힌트, 30%? 33% 힌트 드리겠습니다. 복병권이 3, 4, 10입니다. 복병권이 3번, 4번, 12번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 넣고 갑니다. 가장 느낌이 좋았던 마필. 33.3%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인기 마필 하다가 있고 이런 복병권 마필, 복병이 엮어가면서 막권 크게 필요 없지 않는 그러한 경주로 추천기를 선정했다. 인기 마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전도 유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김주원 의원님이 제가 대신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내년도 좋은 모습으로 지난주에 과천경마 고배당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이번 주 부산경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당을 또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